갈비신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먹는 거에 유독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지난번에 이제 신당 만들 때도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서 미스터 린튼이다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린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고기에 비유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지 네네.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꽁치구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멘트를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번에 12일에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한다. 이거 가지고는 횟집에 손님을 모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마치 누가 듣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을 꽁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횟집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결국에 뭔가 패망할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이거는 네. 꽁치에 대한 비하라고 봅니다. 꽁치에 대한 네. 비하. 어떤 횟집이 세계 최고의 꽁치구이를 한다 그러면 네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세계 최고인데. 세계 최고. 정말 횟집에서 그러니까 그 꽁치를 먹기 위해 횟집에 가는 사람이 아마 줄을 바짝 설 거. 교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횟집 갔을 때 저희 네. 그 밑반찬으로 나오는 꽁치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꽁치 뭐 그거 뭐로 갈 수 있는 거지. 또 꽁치, 그러니까 꽁치는 나쁘고 광어 뭐 이런 화로만 좋다는 이런 이준석의 아주 그 오만한. 그러고 보니까 화로처럼 생겼네. 아, 이런 거 안 됩니까? 이거 이 인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 이런 사람들하고 합치면서 뭐 이렇게 연대하면서 비빔밥 얘기를 또 했다. 근데 제가 2021년에 황교안 대표의 그 이제 출판 기념회를 갔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비빔밥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때 딴 데서도 했는데 나는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좀 정치인이 한번 써먹었던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건 참 없어 보여요. 또 그거를 또 캐치하셨네요, 교수님. 비빔밥 얘기를 어. 또 하는. 내가 지금 3년 전 필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 아니 똑같은 얘기 왜 또 하냐고. 그때 그러니까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뭐 어떤 연대가 필요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자꾸 그 비빔밥 타령을 갖다 3년이나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휘력에 문제가 있는 거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준석이가 그런 걸로 좀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신하게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처음에는- 3년 전이나 네.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처음에는 그게 좀 참신해 보이지만 네. 한 두 번 들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 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지 못하고 보조 반찬만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또다시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도 이준석이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상적인 보수 지지자나 뭐 그런 사람들은요,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정말 이 그러니까 영부인을 공격해서 총선에 좀 유리하게 가자 이런 아주 저열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인간은 전부 양아치라고 봅니다. 양아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건 간에 다 양아치라고 보면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준석 양아치네요. 네, 그렇죠. 네. 자꾸 그 윤 대통령과 뒤통수 치라고 하는 하는 것도 똑같고요. 뭐 김상일이라는 엊그제 평론가도 뭐 이상한 라디오 나와갖고 이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이 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인기는 많이 모을 줄 몰라도 정책을 내놓은 건 없다. 그러면서 아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는 찬성하고 그러면은 총선도 이길 수 있을 텐데라고 민주당이 말을 해. 근데 여러분 민주당이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기도록 그 묘수를 갖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절대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걸 받아라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도 안 받을 거 알아. 안 받을 거 아니까 자꾸 이렇게 받으라. 이거 받으면 니네가 좋을 텐데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게 공격의 수단이지 이게. 그러니까요. 공격하는 거지. 정말 비겁한 건데 저는 이준석도 참 여기 있다. 이준석이 여기에 이제 한마디를 보태자는데 정말 궁금한 건 이준석은 왜 이재명 욕 안 하나? 그러니까요. 아니 오히려 두둔하고 있어요. 네, 왜 욕을 안 해? 왜 안 하냐고. 해야지. 이번 피습 사건에서도 욕할 게 진짜 5만 7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욕을 안 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사실 이번에 탈당할 때도 그렇잖아. 탈당할 때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 당랑 거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어. 그 수레바퀴와 맞서서 싸우는 사마귀 같은 거. 그러면 사마귀가 우리
이준석이죠. 준석이고 예. 수레바퀴 같이 이렇게 사막이- 강하게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레바퀴는 그냥 달릴 뿐이고 사마귀가 몇 마리가 있던지 신경은 안 써. 그리고 이제 사마귀를 지나가버리 되는 거예요, 가버리지. 근데 사마귀가 계속 야 너 나랑 싸워 하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자꾸 이준석이 요새 한동훈 위원장을 진짜 수없이 걸고 넘어져요, 공격하잖아요. 진짜. 예, 예. 근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예전에 법무부 장관 때는 민주당 애들이 한동훈 나와 뭐라고 이제 1대1로 붙잖아.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 대답을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 질문을 취사 선택해서 답변할 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사마귀의 말은 전혀 답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무시가 답인 개무시 거죠. 지금 실제로 개무시 하고 있으니까 더 열이 열받아서, 나서 예. 더 계속 떠들고 어. 있고 난 딴 거보다도 1991, 9이라는 그 티셔츠가 우승 못한 롯데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거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진짜 이런 거 보고 이제 억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조롱한다. 뭐 장성철이 하는 뭐 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가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진짜 알맹이를 깔 만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억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비 평론가 장성철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모인 네. 거를 보고 동원한 거 아니냐? 네.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다. 우상호도 이번에 오늘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뭐 한동훈 위원장 정도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많이 그러니까. 받으면 뭐 유명해질 수 있다. 좀 하든지 그러면 지들은 못 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상호 너는 일단 이게 안 돼 이게 주면으리처럼 생겼잖아 너는 안 돼. 응?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남이 있잖아요. 남이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이렇게 쉬워 그럼요. 보이잖아. 네. 저렇게 되기까지 한 위원장도 얼마나 내공이 그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한 위원장이라 생각해요. 저절로 안 돼.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도 그렇고 맨날 민주당 패널들이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고 있는 골자가 왜 이렇게 감성팔이만 하냐라는 건데 네네. 되게 웃긴 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뭐라고 맨날 비판했습니까? 감정이 너무 없다. 고민정에도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감 맞아, 능력이 맞아. 떨어진다고. 예. 매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과 논리력을 갖추고 네.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불만 사항이었는데 네. 이제는 또 한동훈 위원장에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감정이 없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체인 거죠. 완전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능력도 갖추고 있고 네. 정책적인 논리력도 갖추고 있고 동시에 감정도 건드릴 수 있는 거. 그 완전체라는 건 민주당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도 사실은 좀 기사화를 좀 안 시켜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왜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과거에 기사화를 자꾸 시켜주니까 민주당 애들이 자꾸 한동훈 위원장만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준석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준비한 기사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수층이 환영하는 젊은 엘리트 이미지가 겹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경쟁은 뭐가 필연적이다. 엘리트야? 아니 엘리트라고 해서 단순히 좋은 대학을 나갔다고 엘리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요. 박주민도 서울대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박주민은 엘리트입니까, 여러분? 박주민은 이제 배지다는 전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엘리트입니까? 배지당을 예. 저도 유튜브 업계에서는 뭐 좀 잘 나갈지 몰라도 저를 엘리트라고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교수님 엘리트죠. 아니 엘리트란 거는 그러니까 남의 표상이 되고자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엘리트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막상 내 아들로 서민이 나온다 그러면 안 날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는 그러니까 정말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엘리트인데 네네. 저는 그 점에서 조금 부족하고 아니죠. 저는 충분하시죠. 일부러 엘리트 길을 걷지 않았어. 어. 저기 있는데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이게 교수님이 나는 갖고 걷지 않은 계시는 거지. 겸손함이에요. 아니 겸손하면 진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 삶의 태도 왜냐면 자체로. 엘리트는 너무 힘들어. 숨이 막혀. 왜냐면 엘리트는 막 방귀도 끼면 안 되고 막 참아야 되고 막 방귀 마셔야 되고 막 그건 그래.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절제가 되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유, 나는 이제 무슨 막 말씀이세요. 살았다. 예. 그런 거. 어쨌든 그래도 나는 이준석보다 그거는 엘리트예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하버드를 나와서 얘가 엘리트인 게 아니라 얘는 그럼요. 하버드 나오고 나서 그 학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정치판에 그냥 빌붙어 가지고 그냥 하버드만 팔고 다닌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 호소인이죠, 완전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이가 이준석 나이쯤 되면은 이제 뭔가를 하버드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이뤘느냐. 이번에 이제 그럼요. 그 고동진인가 삼성에서 이제 어떤 분 한 분 스카우트 했잖아. 네. 고동 고동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동규는 더 아니에요. 왜냐면 고동규는 갑자기 교수님 이름 얘기하니까. 절대 아니야. 고모 댓글창에 금방 나오실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 사장하셨던. 네, 삼성전자 사장하셨던 그분 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우리 정치도 고동진 맞대요. 고동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너무하죠. 너무 진짜. 근데 왜 또 수긍을 하셨어요, 교수님? 이제 고동진 같더라고. 아 진짜. 바로 또 수긍하셔서. 여러분, 온갖 회방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분이 엘리트죠. 그럼요. 왜냐면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고 음. 그런 분을 모셔서 이제 그 일가를 이룬 그 정신을 우리가 이제 같이 구현하자는 그런 게 또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잖아. 근데 단지 하버드 나왔다고 그거 하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사람을 잘못 봤다고 봐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26살이라는 좀 참신함은 있었지만 참 그게 그때 이준석이가 지금까지 깽판을 치고 있는데